젖소 농가에서 버려지는 초유를 한우 농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이 예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유은행 개소 후 한우 농가의 송아지 폐사율이 30%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박람회가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28일까지 사흘간 전문가 강연과 기업 상담회, 다양한 전시, 체험,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대구 경북권 5개 철도 노선이 올해 말 동시 개통합니다. 경북도는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과 주산지 경북에서 노란 사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육성된 신품종 사과, 영주 골든볼을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젖소 농가에서 버려지는 초유를 한우 농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이 예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유은행 운영 이후 한우 농가의 송아지 폐사율이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35년째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조승원 씨. 4년 전부터 초유은행에서 나눠주는 초유를 송아지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2시간 이내에 초유를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미젖이 부족해가지고 초유가 적으면 송아지가 위축되게 크거나 설사를 하거나 폐렴이 왔을 때에 잘못될 수도 있고 한데 초유를 먹음으로써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는 사람과 달리 어미의 면역 항체가 송아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균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미가 초산이거나 난산, 추운 겨울 새벽에 태어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초유를 먹지 못하면 99% 폐사합니다. 예천군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초유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젖소 농가에 남아도는 초유를 수집해 해썹 수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초유를 필요로 하는 한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태어났을 때 초유를 못 먹을 경우에는 분말을 초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집의 젖소 농가에 초유를 좀 구해서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 자체는 이제 면역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병원성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초유은행 속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한 초유를 공급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초유은행을 운영한 이후 송아지의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등 면역력 결핍에 의한 폐사율은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024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26일 안동체육관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지역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 백신과 의학, 햄프 등 5개 분과의 전문가 강연이 펼쳐지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등을 위한 기업 상담회 등이 열립니다. 경상북도 주재관과 60여 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부스에서는 제품과 기술 소개를 비롯해 화장품 제조와 AI 드로잉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바이오 생명 국가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가 유치되고 더 나아가 특화 단지까지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진정한 바이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 5개 철도 노선이 올해 말 동시 개통합니다. 개통할 노선은 동해선 포항에서 삼척, 중부 내륙선 이천에서 문경, 중앙선 도담에서 영천,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에서 경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에서 하양 구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천 문경 간 중부 내륙선이 11월 개통합니다.
총 연장 93.2km, 총 사업비 2조 5천여억 원이 투입돼 착공 10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합니다. 기존 대구 안심까지 운영되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도 올해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5개 노선 동시 개통을 앞두고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마다 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재용 의원이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양 위원장은 도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제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특위가 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상시적인 의원 윤리교육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지역 현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 배출 같은 자연 순환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유럽은 쓰레기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자원과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는 포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만의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을 펼치고 시행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경산 시민 여러분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와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여건으로 하루하루가 참 힘드시고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정치인들이 민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사과하면 빨간 사과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과 주산지 경북에서는 최근 노란 사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육성된 품종인데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에 저장성까지 좋아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빨간색을 하니까요 착색에 그다음에 반사 필름에다가 알 돌리기 입소지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골든볼은 요게 국내 육성 품종이고 또 당도도 있고 사과가 야물들하고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다음에 농약 관리도 일찍의 농약 관리가 끝나니까 모든 경비에서 절약을 됩니다. (26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제99회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리는 총회로 보조금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 확보 방안을 비롯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정책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국고 확보 요구,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비롯해 총 6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SNS 캐릭터 동구르르가 26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동구르르는 대구 동구의 대표 관광지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 모자를 쓴 돌멩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지난 3월 캐릭터 개발 이후 직원 설문조사, 현장 투표, SNS 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